삼성전자 10년 넘게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공인중개업을 삼성전자 DS 총괄이라고 해서 시스템 LSI, 흔히 말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중개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네. 수익이랑 이 삼성전자 다닐 때 수익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미 올해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퇴사 딱 직전 해 네. 그때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실수령 기준으로는 거의 한 매우리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손님, 저희가 좀처럼 모시지 않았던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잠실 쪽에서 신세계 공인중개사라는 알파문구 수유점이라는 걸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알파문구도 영업을 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 말고 훨씬 더 재밌는 이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 넘게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공인중개업을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사를 하신 건가요? 201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일반 직장으로 봤을 때는 한 과장 한 2년차, 3년차 정도까지. 직군이 뭐셨어요? 연구개발 직군이라고 해서 이직군으로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고요. 네.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DS 총괄이라고 해서 네. 시스템 LSI,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입사를 했고요.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그 안에 있는 이제 CIS,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연구도 하고 같이 개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과셨네요. 전공이 뭐셨어요? 저는 전공은 이제 재료공학과였고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 다닐 때 만족도가 별로 안 높으셨나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죠. 왜냐하면 이제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장 대비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컸고요. 네, 퇴사 딱 직전 해. 네. 그때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대충 레인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수령 기준으로. 실수령 기준으로요. 실수령 기준으로는 거의 한 이제 1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보너스 다 합쳐가지고. 네. 아니 왜 나오셨어요? 무언가 내가 더 안 좋아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좀 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만약에 여러 번 살 수가 있다면 직장인으로도 한번 살아보고 사업가로도 살아보고 투자자로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싶어서 투자와 사업을 좀 병행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왜 어쩌다가 투자랑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문화상품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진급 선물로. 네. 평소에 저는 이제 책을 잘 안 읽었는데 무슨 책이 좋을까 보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 책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신 월부의 어바다님이 집필을 하신 그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를 한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월부님의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는데 처해 있으셨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걸 보고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퇴사한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퇴사를 하시기 전에 시험을 치셔서 자격증을 따신 거세요? 그렇죠. 1차랑 2차 시험을 나눠서 봤는데요.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서 1차를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주 만요? 네, 2주. 네. 그 전에 책을 안 보시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설마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주라는 게 아예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2주를 공부하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로 혼자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모의고사 위주로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그렇죠. 이제 1차를 합격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까지 1차를 안 보고 2차만 총 4과목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준비를 해서 그때는 한 3주 정도 2주 만에 1차, 3주 만에 2차. 근데 그러면 주변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반대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를 해내겠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근데 항상 계속 해내는 것들을 보니까 좀 저를 믿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을 했죠. 왜냐면 제가 또 외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만 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 공인중개사랑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업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은 당연히
끝까지 좀 반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PPT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PPT를 만들어서 노트북을 켜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서울에 있는 25개구의 모든 법정동의 그 실거래가,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를 5년치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그 동별로 순위를 세웠어요. 나래비라고 하죠. 네. 네, 나래비를 쭉 세웠어요. 쭉 네. 세운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의 개수로 나눴죠. 그래서 한 공인중개사당 파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일단 건수별로 계산을 쭉 해서 네. 한 탑 30을 뽑아냈어요. 와. 그래서 그 탑 30 안에서 이제 어쨌든 요율을 곱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좀 합리적인가, 그리고 내가 이 동들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동이 어느 동인가 해서 일단 잠실동으로 오게 되었고요. 항상 사람이 하는 후회 중에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본 후회가 더 마음이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피칭을 보시고 이제 가족분들과 아내분들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그걸 보고 와 뭐 너무 잘 준비했다,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으니 네. 일단 너의 인생이 너가 한번 개척 한번 해봐서 네. 증명해 보여봐라. 그래도 약간 삼성전자를 다니시면서 좀 모아둔 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믿을 구석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너바나님의 그 책을 보고 네. 충격을 받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부동산 투자로 좀 수익을 많이 보기는 했죠. 몇 이제 년도셨어요? 그때? 제가 아까 그 진급을 했던 연도가 2016년도였어요. 근데 2016년도면은 사실 이제 그 부동산이 2012, 13년도에 가장 밑바닥을 찍었다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그쵸. 추세였을 때, 네. 네,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경매와 분양권, 아파트, 네. 뭐 그다음 빌라, 월세 뭐 등등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투자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투자했던 거 기억납니다. 네. 뭐였나요? 아파트였습니다. 네, 수원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좀 제가 아무래도 돈이 좀 그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네. 그 시드머니 적은 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했고, 이제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래도 수익률은 거의 한 1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50%? 네. 왜냐면 투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있는 총 상태로. 네.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기간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께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물론 제가 모든 최상위의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재산이 많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네네. 하지만 3순위나 4순위 정도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아무 수익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선택이라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외의 수익 말고 네. 그냥 이제 중개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네. 수익이랑 네네. 이 삼성전자 다닐 때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지금 제가 그 중개업을 시작한 지 2년 됐어요. 시기가 네,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막 좋았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네, 작년에는 진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제 조금 적긴 했어요. 네.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은 솔직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네. 7, 80% 정도. 오. 네, 이 정도였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조금 거래량이 살짝 살아나면서 네. 이미 올해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때 가셨을 때 이제 실장님도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임대료도 있고 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어때요? 그런 거를 제하고 네. 회사 다닐 때 부담이 많았어요. 2년이 되신 시점에 네.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네,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을 쫓아서 일단 나오게 된 것이고, 계속 다녔으면은 당연히 연봉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보다 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다니신 그 선배분들의 월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만족이 덜 돼서. 도대체 목표가 목표가 네, 목표는 일단 좀 많이. 목표하고 내가 계신 자산액이 있으세요 혹시? 네, 목표하고 있는 자산액이 있는데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목표니까. 네네. 근데 일단은 40대 중반까지 네. 한 100억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물론 지금 네. 아직 택도 없습니다. 택도 아. 없는데 계속 노력해봐야죠. 이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좀 그런 분들한테 조언할 만한 거 혹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회사를 만약에 다니게 되면은 일단 월급이 일정하게 따박따박 나오게 되고 회사가 잘 안 될 때도 월급은 나오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돈을 벌거나 아예 영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을 모두 본인이 감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되셔야 일단은 퇴사를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멘탈이든 생각을 해요. 내가 비축해둔 그렇죠. 자산이든. 두 번째는 중개업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네. 예,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시간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하고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그 하나의 계약과 잔금에 거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중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서로 역할을 하기 작업도 엄청 때문에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나는 중개업을 하면서 나는 그냥 놀면서 한 달에 몇 개만 쓰면 돈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네. 섣부른 퇴사 근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되게 정말 많은 걸 알게 되고 재밌는 얘기도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실에 엘리트만 해도 거의 한 15,000세대고 잠실에 정말 많은 네. 신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네.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딱 30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잠실의 신 잠실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리센츠에서 신세계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맡기는 일과 다름없는데요. 여러분의 재산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다시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이 안 돼. 여러분의 재산을 제 재산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잠실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부동산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유, 그 강북 쪽에 알파 수유점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천상 사업가시네요. 대표님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모셔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한 이유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뭐 업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컨텐츠들을 기획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수준의 대화는 아니니까 막 그런 큰 기대치로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정말 편하게 이런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